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9일 장중 긴급 점검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조정 폭이 좀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한번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고평가, 저평가. 이게 저는 이제 가치 평가를 최대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가치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요.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다, 작아져 있다로 그 코인의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좀 힘들죠. 이번에 유믹스 사태를 보더라도 자칫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 내 어떤 목숨과 같은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상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에 비하면 이제 기업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땅, 건물, 뭐 그다음 기술력,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치주 투자의 어떤 가장 중요성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이라는 기업이 LG 에너지솔루션하고 같이 함께 있었던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분할이 되면서 두 회사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이 두 회사가 나눠지기 전에 가치가 시가총액이 약 뭐 100조 미만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사된 이후에 LG 에너지솔루션과 LG 화학의 합산은 160조에 육박합니다. 과거에 제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많이 언급드리면서 이 세 개의 기업이 100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버크입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당시 17만 원 할 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그 아이들의 시가총액이 뭐 3, 40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3, 40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완전 순수한 거품이다. 그래서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 1년 전에 엄청난 방송을 했죠. 그러고 나서 거의 뭐 70%, 80%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룹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폭락한 걸 잡아서 조금 수익 실현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전조 증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우려감이 또 생겨서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어떤 좋은 어떤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얘기 드렸습니다. 뭐 LG화학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이 두 회사의 합산이 지금 160조에 육박한다는 거는 현재 이 회사의 가치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공매도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4% 정도 하라고 있고요. 그런 걸 책정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 기업을 공매도를 이렇게 쳐버리는 겁니다. LG 화학 자체는 공매도를 안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고평가됐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LG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 화학이 그렇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나간 상태에서 이 회사가 과거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던 가치까지 지금 프리미엄까지 반영된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짜리가 올해 3조 5천억. 뭐 제조업체 치고 화학업체 치고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분기 실적이 조금씩 안 좋았던 지금 7천억대에서 12월 달에 4,900억, 뭐 내년에 5천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경기가 침체된다면 LG화학의 어떤 실적도 다운사이클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감안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하이닉스, 뭐 제조업체들, 나머지 화학업체들 대비해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역시 40조짜리 회사인데 LG화학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2조. 네.
약 5% 정도. 그러니까 뭐 테슬라랑 뭐 아마존이나 구글 뭐 이런 기업들 완전 기술주들 초성장 기업들의 어떤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뭐 2차 전지 산업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자동차 2차 전지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어차피 내연기관차들도 계속 생산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캐파라든지 어떤 생산 능력을 비교했을 때 주가의 상승만큼 그런 자동차 생산 능력이라든지 실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강아지와 그 리드선을 가지고 10m짜리 리드선을 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보통 1m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개가 한 10m까지 뛰어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올 놈들입니다. 어차피 주인한테 돌아올 거고요. 간혹 10m 뒤에서 뒤쳐져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가 먼저 앞서 나가니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이렇게 앞서 나가 있지만 반대로 또 이런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에 10m 뒤에 따라오고 있거든요. 10년 내내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 기업의 현재 상황과 어떤 이슈와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은 이렇게 가치가 좀 더 고평가되기도 하고 좀 더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CJ ENM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불과 2013년 40만 원짜리가 지금 8만 원. 뭐 그다음에 최근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또 BTS 이슈 타고 움직였던 넷마블 같은 기업도 완전히 움직임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넷마블 어디니? 주가가 뭐 20만 원짜리가 그냥 5만 원으로 내려 꽂아 버리는 이러면 좀 완전 뒤에서 움직여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현상을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업종이다. 왜? 너무 앞서갔다. 실적 대비. 그러면 과거에 뭐 텔레콤, SK텔레콤, LG, U+, KT처럼 통신주들이 급등하고 그다음 조선주들 뭐 10년치 수준 물량이 있으니까 10배, 20배 올라가 버렸죠. 근데 지금 현재 다 꼬꾸라졌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뭐 코인 관련주들, 뭐 NFT 관련주들 폭등했다가 다 꼬꾸라졌고 지금 코인 시장 다 망가졌고 위메이드, 위믹스 다 망가졌고 이런 상황이 이제 남은 마지막 업종 하나가 2차 전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을 그동안 지켜본 바로 의하면 부동산 시장도 확 나갔다가 지금 주춤하죠. 내년에 경기가 침체되고 자동차 판매율 자체가 떨어질 때 테슬라 자체의 매출이 줄어들 때 그때 뭐 어떤 업종인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식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때 그때 어떤 굉장히 큰 또 아픔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 거죠. 반드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위험 관리는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에 뭐 몰빵했다. 이러면 좀 비중을 뭐 절반 정도는 덜어내서 현금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신용으로 질렀다. 그러면 신용 정도는 좀 줄여놓는다든지 뭐 아니면 나는 좀 신규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중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분할로 한다든지 한 번에 지금 다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좀 스탠스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여유 있게 지켜보자 이거고 기존에 좀 무리하게 스탠스를 가져가신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G화학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많이 뭐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뭐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9만 원이다. 뭐 15만 원 받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5만 원에 사서 15만 원 될 거 받지만 10만 원인데라도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좀 추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게 정확하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관점을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을 앞으로 영원히 사용을 해야지 투자 세계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확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자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연성,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
투자의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거, 내 원금을 지키고 조금씩 수익을 가져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져가면서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 전략으로 수립해 놓고 주식을 하는 것과 그냥 한 방에 해서 뭐 일확천금 노리고 뭐 그냥 파이어족 되고 이런 목적으로 하다가는 결국 그 한 방 방이 어디서 함정에 어디서 쥐래 이게 빠질지 모른다는 거죠. 이 투자의 시장은. 뭐 누가 위믹스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비트코인에서 10배 수익 났어요. 야, 씨, 이거 대박인데. 근데 위메이드, 나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 게임 쪽이 너무 괜찮아. 위믹스 쪽이 너무 괜찮아질 것 같아. 몰빵을 한 거죠. 비트코인 다 팔아서, 싹 팔아서 넘어갔는데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돼 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비트코인을 맞췄기 때문에 위믹스도 맞출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틀렸어요. 틀렸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아픔이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면, 큰 매크로 전략을 수립해 놓으면 결국에는 한 번에 간다는 거죠.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한 번 땄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10번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투자를 하면 10번, 20번, 100번 하면 결국에는 확률이 3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취하나요?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이익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고 배당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고 이러면 점점 실패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질 때 아웃퍼폼하고 시장이 나쁠 때 덜 망가지고 이러면 3년, 4년, 5년 지나면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냥 못 모르고 불나방처럼 덤비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수익률이 200%, 300%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 1억을 가지고 둘 다 같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이 되고 한 사람은 2억이 돼 있으니까 최종적인 스코어는 뭐 2배, 3배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런 이미 상황이 처해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략을 새로 수립하시고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과 앞으로 신규에 투자할 자금을 계좌를 분리해서 따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더 낫다. 저는 늘 계좌를 나누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 계좌로 자꾸 물을 타는 건 좋지 않다. 2022년을 끝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계좌는 이제 종료를 하시고요. 2023년부터는 새로운 증권사를 열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증권사에 있으면 계좌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미래에셋을 이용했다. 그럼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 농협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완전 새롭게 아니면 계좌 주인명을 완전히 자녀명으로 아니면 와이프명으로 아니면 남편명으로 계좌명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든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속 절세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차 전지 쪽은 공매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차 그 공매도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쪽도 코스닥 쪽에서도 좀 세게 나오고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포스코 ICT, SK 아이테크놀로지 이쪽도 좀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현상이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이 좀 지지되고 좀 안정되는 그런 국면도 올 겁니다. 그런 국면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뭐 2300에서 2500을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가 내년에 실물 경기가 얼마나 꺾이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은 뭐 이렇게 좀 마무리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정확하게 아직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이제 뭐 거의 가시권으로 나오는 게 1월 이제 딱 시작하면서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조심해라 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그 종목들이 뭐 4분기 실적 악화, 그 다음에 내년 전망, 2023년 전망치 악화를 동시에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태풍이 한번 몰아치는지 안 몰아치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 태풍이 몰아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물은 안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가 들어가 준다면 그때는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어쨌든 내년 1분기쯤에 뭔가 굉장히 큰 시장이 한번 올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라. 지금 뭐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5% 뛰기 3% 뛰기 하면서 정신 사납고 에너지 낭비하고 뭐 마이너스 났다가 결국 한두 달 동안 또이또이 되거나 아니면 물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뭐 좀 한번 수익이 나면 더 수익 내려고 안 팔고 더 수익 내려고 하는데 좀 밀려서 또 빠지고 뭐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계속 현금을 모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면서 안정적이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배당 수익률도 높고 향후 새로운 신개념의 어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도주는 무엇인가 계속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그런 기업을 투자하시면 이제 새로운 뭐 5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어떤 새로운 세기에 뭔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예, 정배열 타고 그냥 주가가 확산되는 시점, 예, 뭔가 주가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점, 그때 오히려 뭐 100%, 200%가 그냥 한두 달 사이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수익인 거죠. 예. 그렇게 좀 전략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